안녕하세요. 네, 임주성입니다. 11월 21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내일 장마감 이후에 제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25년도 때 매출이 얼마만큼 나와줬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거는 과거 매출 이익률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년도 매출부터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 시간이 이제 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2년도 전체 매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 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물량이 컨트롤러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22년도 때 매출액이 564억 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 원가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 매출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20%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결국에 물건을 이제 컨트롤러를 판매를 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거의 한 80%, 약 79%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64억 원 매출을 통해서 매출 남았던 이익 금액이 445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매출 이익률이 80%라면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이 HBM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로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 과거에 이만큼 높은 매출 이익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품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매출 부분은 23년도 전체 매출이 아니라 1분기 매출만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이제 매출 발표했던 부분들에서 매출이 확 꺾였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왔던 기간의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도 이제 한 분기당 매출액 같은 경우가 17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 원가가 41억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았고 매출 총 이익이 135억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비교한 것처럼 비슷하게 매출에 대한 총 이익률이 약 77% 나왔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2년도와 마찬가지로 메타 쪽으로 컨트롤러 판매가 된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파도 주요 제품군이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의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80% 정도 수준으로 매출 이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고꾸라졌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에서 이러한 컨트롤러 사용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중단을 했고 그 금액을 대부분 이 AI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로 집중하다 보니까 파도의 매출이 이렇게 주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상반기 매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뉴스 기사 일부분을 좀 발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인용한 문구인데요. 2분기 경우, 그러니까 모듈 사업의 매출이 대부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군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트롤러 쪽만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듈이라고 해서 이 전체 SSD 완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 지금 매출 이익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요때는 앞에와 다르게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기 매출을 한번 좀 볼 텐데 요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이고요. 여기 누적 데이터가 이제 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이랑 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94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매출 원가가 84억 원 정도 해서 매출 총 이익이 1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앞서 다르게 매출 총 이익률이 11%로 급감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매출 이익률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랑 이제 모듈 완제품 판매했었을 때 컨트롤러가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익률만 따져서 될 게 아니라 전체 매출액만 봤을 때는
모듈 SSD가 좀 더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4년도 2분기 때는 매출액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양산 제품이 아니라 초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컨트롤러만 판매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좋지만 전체 매출액 자체는 조금 작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모듈 SSD 제품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가 뻥튀기가 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매출액은 찍힐 수는 있겠지만 매출에 대한 총 이익률은 상당히 낮게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매출 이익률이 거의 한 80% 정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는 10% 정도 수준으로 됐었는데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컨트롤러랑 모듈 제품군이 아마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로 이루면서 매출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뭐 계산을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로 한번 잡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합작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컨트롤러 향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두 개 제품군을 혼합을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출액을 이익률을 50%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영업이익에서 플러스가 나야지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판관비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판관비보다도 더 높은 매출 총 이익 금액이 나와줘야지 흑자 전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판관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관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구개발 비용이고 이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젠6 개발로 인해서 이 연구개발비, 판관비 비용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대로 추세라고 한다면 24년도에도 이 판관비 비용이 한 700억 이상 나올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25년도 때 흑자 전환을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은 판관비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 총 이익이 1000억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본 것처럼 영업이익률 한 50% 금액으로 잡았을 때는 총 매출액이 2000억 이상은 나와줘야지 매출 총 이익이 1000억 정도 되고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당장에 분기 매출이 100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연 매출이 2000억 이상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2년도 때는 젠3 제품 판매를 해서 이제 메타향으로만 매출했었을 때 500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젠4 그 다음에 젠5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들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기 때문에 메타에다가 지금 플러스해서 엔비디아 향으로도 매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충분히 20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양산 시점이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일 또 주가와 흐름 같은 부분들 앞으로 대한 방향성,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